나는 이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산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평생 모은 돈, 집 한 채, 자식들에게 남겨줄 마지막 책임이라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모든 유산을 스스로 포기한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지금도 제 가슴을 오래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로 79세가 된 박정호 씨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철공소에서 일하며 하루 12시간씩 쇠를 깎았고, 결혼 후에는 남들처럼 아이 낳고 집 사고 허리 휘도록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는 삶을 목표로 버텨온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 총액으로 따지면 3억 원 남짓이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인에게는 평생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박정호 씨의 삶은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너무 넓고 조용했고 하루 종일 말을 섞을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자식들은 있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자주 전화도 했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다들 바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자식들의 말 속에 조금씩 다른 뉘앙스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 혹시 미리 정리해둘 생각은 없느냐? 나중에 형제끼리 문제 생기지 않게 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자식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고민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이 반복될수록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더 부모를 잘 챙겼느냐, 병원비는 누가 냈느냐, 나중에 집은 어떻게 나눌 거냐는 말까지 오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박정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재산의 주인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혼자 방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이미 다 끝난 사람 취급을 받는구나.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모의 안부보다 재산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순간 말은 공손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는 그 거리감 말입니다. 박정호 씨는 그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를 꺼내보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돈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박정호 씨는 결국 결심합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 결정은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고민하고 밤마다 뒤척이며 내린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끝에서 그는 한 문장을 준비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그 말이 그렇게까지 깊은 울림을 남겼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씨는 결심을 굳힌 뒤 가장 먼저 동네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사실 그곳을 찾기까지도 마음이 수십 번은 흔들렸다고 합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까지도 그래도 자식인데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참 많이 들어보셨죠?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로 수십 년을 참고 견디는 부모들 이야기 말입니다. 박정호 씨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그는 상속과 기부에 대해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르신, 혹시 자녀분들과 상의는 하셨나요? 그 질문에 박정호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인생 정리입니다. 그 말 속에는 체념도 있었고 묘하게 단단한 결심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파트를 처분해 일부는 노인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일부는 독거노인 지원 기금으로 남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은 현금은 자신의 장례비와 요양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할 리 없었습니다. 서류 한 장, 도장 하나 찍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특히 아파트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그는 한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 집은 아이들이 어릴 때 웃고 떠들던 공간이었고, 아내와 함께 늦은 밤까지 살림을 걱정하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이 가장 크게 울리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마치 그의 지난 인생 한 장을 덮는 소리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유산 포기 소식은 곧 자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예상대로 반응은 거셌습니다. 아들은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고, 딸은 울면서 왜 이런 선택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을 했어요? 라는 말에 박정호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잘못을 따지고 싶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더 이상 이용당하는 기분으로 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통화를 마치고 난 뒤 박정호 씨는 며칠 동안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정적만 가득했고 TV 소리만이 시간을 대신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이전보다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돈을 내려놓으니 분노도 서운함도 함께 조금씩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아내 생각이 났고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정호 씨는 요양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자식과 연락이 끊긴 사람, 재산 문제로 가족과 등을 진 사람, 아직도 자식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박정호 씨는 묘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어. 돈이든 시간이든 마음이든 말입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방을 쓰던 노인이 박정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후회 안 하나? 그 질문에 박정호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후회는 아직은 모르겠네. 다만 숨은 좀 편해졌어. 이 말은 결코 멋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계산되지 않는 관계,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것이 주는 평온이 그에게는 처음 겪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 늘 이렇게 담담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박정호 씨의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은 그로부터 몇 달 뒤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기능 저하와 폐 문제를 동시에 진단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정호 씨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돈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딱 하나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싶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 모두가 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병실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박정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는 화해의 자리가 아니라 마지막 인사의 자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는 평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낼 준비를 합니다. 유산을 포기한 이유도 원망도 아닌 오직 한 문장으로 남기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말이 남긴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실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산소 마스크를 벗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고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체념과 담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야 정말 하고 싶은 말을 꺼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박정호 씨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 말에는 서운함도 있었고 뒤늦은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그러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아주 짧았습니다. 나는 돈보다 사람이 필요했다. 그 말이 병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한 문장은 설명도 변명도 없었지만 그동안의 모든 시간이 압축된 말이었습니다. 유산을 왜 포기했는지, 무엇이 그렇게 그를 외롭게 했는지, 왜 마지막까지 마음이 아팠는지 전부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어서 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필요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다시 말을 보탰습니다. 내가 가진 걸 주면 나를 보러 올 줄 알았지. 그런데 아니더라. 이 문장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자식들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뒤늦은 깨달음과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비쳐 있었습니다. 박정호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조금만 올라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 선택은 내 몫이니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자식들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고 책임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정호 씨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큰 소동도 드라마 같은 장면도 없었습니다. 다만 병실 한켠에서 딸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고 아들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한마디는 평생 그들의 마음에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 뒤 유산은 예정대로 기부처로 전달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지원, 의료비가 부족한 노인들의 치료비, 작은 쉼터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이름은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누군가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워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이 찔리셨나요? 우리는 종종 돈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박정호 씨의 마지막 한마디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년의 부모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전화 한 통, 얼굴 한 번 괜찮아요? 라는 말 한마디라는 것을 말입니다. 혹시 지금 연락을 미뤄두고 있는 부모님이 계신가요? 바쁘다는 이유로 나중에 하겠다고 미뤄둔 말이 있으신가요? 너무 늦기 전에 오늘 한 번만이라도 안부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나중에도 정리할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때를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언젠가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지,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때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을 때 나누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가족의 오늘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정호 씨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화환도 많지 않았고 길게 줄 선 조문객도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빈자리가 많았습니다. 요즘 장례식장에서는 흔한 풍경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많아도 정작 고인을 진짜로 아는 사람은 적은 자리 말입니다. 그날 조문객 명단을 정리하던 직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르신, 참 단정하게 사신 분 같네요. 그 말이 묘하게 오래 남았다고 합니다. 장례가 끝난 뒤 자식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들은 밤마다 병실에서 들었던 그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다고 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필요했다. 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일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의 중에도 운전 중에도 문득문득 그 문장이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쥐고 아버지에게 전화할까 하다 멈췄던 수많은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미 늦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벌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명절마다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 모임을 다시 생각하게 됐고, 딸은 시어머니에게 전보다 자주 안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배우는 것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박정호 씨의 마지막 한마디는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단순히 눈물 나는 사연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연결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그저 남의 인생으로 흘러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박정호 씨의 선택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는 단지 화가 나서 유산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노후를 돌아보며 아주 냉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은 관계를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결론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혹은 그래도 자식한테는 남겨줘야 하지 않나? 이 두 생각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집니다. 박정호 씨는 그 갈림길에서 아주 드문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따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돈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지는 않은가? 현실적인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큰 돈이 아닙니다. 통계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노년기에 삶의 만족도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소는 자산 규모보다 관계의 질이라고 합니다.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는지, 아플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말입니다. 박정호 씨는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적어도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산을 사회로 돌렸고 그 돈은 실제로 숫자로 남았습니다. 첫 해에만 독거노인 120명에게 도시락이 전달됐고 의료비 지원으로 30여 명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한 달 평균 250만 원 정도가 꾸준히 사용됐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돈이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선택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가 유산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핵심은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살아있을 때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마음을 확인하고 서운함을 말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 말입니다. 돈은 유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만 마음은 살아있을 때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조심스럽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딱 3가지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아무 목적 없는 안부 전화를 한 통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이야기, 부탁 말고 그냥 요즘 어때라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둘째, 혹시 마음에 쌓아둔 말이 있다면 너무 날카롭지 않게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셋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사람이 되고 있는가? 박정호 씨는 마지막 순간에 그 질문에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한 문장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돈보다 사람이 필요했다. 이 말은 죽음을 앞둔 노인의 후회이자 살아있는 우리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에는 이 말이 후회가 아니라 선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끝난 뒤 잠시라도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걸로 이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너무 늦기 전에 마음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